자, 그 다음에 이어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문제 134번. 자, 환상철심의 자로가 L, 그리고 단면적이 A, B2절의 µS, 그리고 건수가 N1, N2인 자, 두 코일의 상호 인턴스의 이 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봤는데, 자, 지금 우리가 상호 인턴스는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런 모양을 찍으려고 봤더니 지금 가나다라 답은 절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조금 바꿔보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L분의 µS N1, N2에서 자, 일단은 요거 뮤 값을 일단 한번 보세요. 얘가 뭐라고 해놨냐면 지금 B2절하고 뮤S를 줬기 때문에 여기 이제 뮤가 아니라 뮤제로 뮤S가 있어야 된다 이 자리죠. 그래서 바꿔주면 뮤제로 뮤S인데 자, 문제는 또 뭐 있냐면 자, 가나다라 답을 보니까 얘들이 다 2파이 또는 4파이 뭐 4파이 제곱 이런 식으로 써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우리가 뭘로 뮤 제로 값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얘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보자 이 얘기예요. 그럼 대입해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먼저 자,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뮤S의 N1, N2 여기에 나누기 L 값으로. 그래서 이런 모양 일단 답이 있나 한번 봤더니 답 모양이 있죠. 어디에? 3번에. 요거 S 값을 뭘로 단면적 여기다 S를 안 써요 제가. S 값이 요거 뭘로? A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모양 3번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5번. 자, 자루의 평균 길이가 80cm, 단면적이 10cm 제곱에 B2자리 4000의 환상철심에 1000회와 2000회의 두 코일을 감았을 때 상호 인턴스를 구하라 했어요. 그럼 상호 인턴스 다 줬는데 조건 그대로 다 줬죠.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M은 자, L분의 뮤라고 쓸 건데 얘가 뮤제로 뮤S로 써야겠죠. B2제를 줬으니까 거기에 단면적 S에 N1, N2 이제 숫자만 대입해보면 L값 이 자루의 평균 길이가 80cm 줬으니까 80 곱하기 10 2승 자, 뮤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뮤S가 주어진 게 4000 줬으니까 4000 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면적 S 보니까 얘가 10cm 제곱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에 여기에 대한 제곱 그리고 건수 N1, N2가 1000회하고 2000회 줬으니까 1000 곱하기 20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놓고 계산기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답이 얘가 밀리헬리 물어봤으니까 끝에다 곱하기 10에 삼성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보면 답이 몇 번 나오냐면 2번이 나옵니다. 2번. 그 다음에 136번. 자, 전류가 1ms 동안에 0.4A로 변화했을 때 2차 코일에 2V가 전압이 발생하였다면 이때 상호 인덕턴스의 M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E2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상호 인덕턴스 M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죠.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E2라는 거는 상호 인덕턴스 M의 DT분의 DI1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게 얘니까 M은 하게 되면 DT 넘어가서 고셈 DI1이 내려와서 나눗셈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DI1 분의 E2의 DT 그러면 DI1 주어진 게 0.4A로 변화를 했을 때 했으니까 여기 0.4죠. E2 주어진 게 전압이 얼마 떴냐면 2V가 떴다고 했었고요. DT 시간이 변한 게 1ms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세크. 그래서 요거 놓고 계산기 눌러주시면 답 나오겠죠. 근데 이 답이 또 밀리 물어봤으니까 끝에다 곱하기 10의 3승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예 아싸리 그냥 없애고 얘네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136번의 답 4번 찍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37번. 자, 이번에는 두 코일이 있다. 자, 한 코일의 매초 전류가 150A 비율로 변화를 할 때 다른 코일에 60V의 기전력이 발생하였다면 이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몇 헨리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얘 자체가 지금 주어진 게 뭐냐면 두 코일이 있는데 이쪽에 매초의 이 전류가 150A의 비율로 변화를 할 때라고 주어진 이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가 구하라는 게 상호 인덕턴스 M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자, 일단 10부터 먼저 보자. E2는 M의 DT분의 DI1이에요.
그러면 방금 문제처럼 내가 상호인수 m을 구한다 해서 얘네들을 거꾸로 뒤집어서 여기다 먼저 곱을 해주면 이따가 넣을 때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여기다가 변화된 값을 넣고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매 초에 150A 비율을 변화했다는 얘기는 1초 동안에 150으로 변화했다는 얘기니까 얘가 얼마? 그냥 150입니다 라고 자체를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상호인수 m입니다 라고 써본다면 150 넘어가서 나누세요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E2가 지금 주어진 게 여기 주어진 게 60V 줬으니까 60 넣고 계산기 빵 하고 눌러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눌러보시면 답 1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8번. 자, 이 문제부터가 제가 요거에 이 공식 이제 잘 안 쓰겠다 한 공식 문제.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가문 횟수가 200K 코일의 P와 그리고 300K 코일의 S를 가까이 놓고 P 1A 전류를 흘릴 때 S와 세교하는 이 자석이 4 곱하기 10의 말 4승 웨버였다면 이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상호 인덕스 M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P 코일과 S 코일하고 나눠주는데 이 P 코일 한번 써보죠. P 코일이라는 이 부분에 권수가 얘를 N1이라고 본다면 얘가 지금 200회래요. 그리고 얘가 또 S코일이라고 줬는데 S코일에 대한 이때 권수 N2라는 것이 뭐 줬냐면 300입니다 라고 줬죠. 그리고 또 P에다가 1A 전류를 흘릴 때 자, 여기에 이 전류 I1이 1A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 둘 사이에서 세교하는 이 자석 파이가 뭐라고 줬냐면 이 파이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웨버라고 주어졌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인덕턴스 M이 얼마냐? 상태에서 M. 그럼 원래 공식에 의하면 얘가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대로 갖다가 써면 I1 분의 얘는 N2에 곱하기 자석 파이예요. 그죠?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I1 1차 전류가 누구? 얘잖아요. 그럼 1. N2 2호니까 300 곱하기 자석 파이 줬죠? 둘이 서로 세교하는 자석 얘라고. 놓고 계산기 빵. 답 나오네요. 답 0.12 나온 거. 1번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9번. 자, 이번에는 권수가 300K 1차 코일과 권수가 200K 2차 코일이다. 자, 이번에도 1차, 2차 나와보자. 1차에 대한 권수 N1이 지금 300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2차에 대한 이 권수 N2가 주어진 게 400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리고 1차 코일에 5A 전류를 흘릴 때 1차 전류가 5A일 때 그때 1차 코일에는 1차 코일의 자석의 파이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라고 주어졌고 2차 코일에 이 자석 파이 2, 1이라고 해놓고 파이 2라는 값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로 주어졌다면 이때 얘네들의 1차 코일에 대한 자체 인덕턴스 요거 L1과 뒤로 넘겨보시면 상호 인덕턴스 N이 얼마냐 요거 두 개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1차에 대한 인덕턴스 L1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방금 배웠던 이 공식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주어진 대로 권수 있고요 전류 있고 자석파 있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쓰면 얘는 L이니까 I분의 N파이. 그러면 다시 쓰면 전류 I가 얘니까 5. 권수 N은 300이니까 300. 자석 파이는 얘니까 얘. 맞죠? 이렇게 놓고 계산기 빵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값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L을 구해봤더니 얘가 0.3이 나오더래요. 근데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어차피 0.3 하게 되면 딱 구하니까 벌써 답은 좀 갈라졌어요. 절대 3번하고 4번이 답이 될 수 없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근데 불행히도 어쩔 수 없이 뭘 구해야 돼 이거? 얘를 구해야 우리가 답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M을 구하려고 봤더니 지금 주어진 조건 보니까 얘하고 얘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권수는 주어졌어요. 1차는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죠. 얘를 구하는 데 있어서 2차를 주어졌는데 세개는 자석이 얼마래요? 얘라면서. 그럼 이때 이 자석값을 우리가 얘 대신에 누구 넣어야 돼요? 얘를 넣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지? 이 파이 값. 그럼 다시 쓰면 I1 분의 N2 곱하기 파이 값. 그럼 다시 쓰면 I1 구한 게 얼마? 얘는 주어진 게 5. N2 여기 400 주니까 400 곱하기 요거 값으면 구할 수 있겠죠?
얘 구해보시면 답이 0.16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을 1번 찍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결합격수를 볼 거예요. 자, 이 결합계수라는 거는 우리가 문자로 쓸 때 K라는 문자를 쓰도록 할 거예요. K. 자, 그럼 이 K라는 건 무슨 뜻이냐 얘기하냐면, 자, 앞에서 배웠을 때 우리가 상온수 M이라는 것이 코일과 코일 간에 작용하는 인덕턴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 결합계수 K라는 뭐냐면, 이 코일과 이 코일 간에 얘네들이 이 결합이 되는 정도가, 자석이 얘가 만들면 얘가 얼마큼 흡수를 할 거냐, 아니면 얘가 만든 자석이 얘가 얼마큼 흡수를 하냐,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로 써보면 얘는 이 코일과 코일 간의 결합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합계수는 어떻게 구하냐? 자, 유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책에 다 돼 있어요. 그래서 n값을 우리가 써봤던 그 n값 있죠? 이 n값을 아까 썼던 게 i1에 n2에 파이라고 써봤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파이 1의 값을 가진다고 했었죠? 그럼 우리가 또 m을 하나 쓴다면 양쪽이니까 얘는 i2분의 n1에 파이 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하고 얘네들이 결합 중에 얘네들이 나타낸 수치값이 같다고 놓는다면, 얘들 갖다 놓으면서 자리 바꾸면 어떻게 돼요? 여기 하나 L1 값, 하나 L2 값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썼던 게 얘가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얘기예요. K 값이 루트 L1, L2 분의 M 값을 구한다 이 얘기예요. 공식이.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상호 인덕턴스가 무엇이냐 물어봐요. 그럼 상호 인덕턴스 M입니다 라고 한다면 요 값에서 보는 거니까 로또로 씌워진 L1, L2가 넘어가서 이 K하고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K에 로또로 씌워진 L1, L2 얘는 인덕턴스니까 단위가 당연히 헨리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런 값을 가진다는 얘기고, 또 세 번째, 자, 여기서 여러분들 따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시험 문구에서 이런 말을 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자, 누설 자속이 없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말이 뭐 있냐면 완전 결합인 경우, 또 이와 같은 말이 또 뭐 있냐면 얘는 이상적 결합인 경우,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자, 이런 뜻은 뭐냐면 얘는 이런 말이 나왔다 할 때 여러분들은 이 K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볼 때도 있고, 아니면 계산 문제에서 이 K값을 주어지지 않고 이런 말을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 K값을 뭘 놓고 시작을 할 건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로? 이제 1로 놓고 시작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1로. 자,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여기 제가 일부러 여기 그림을 안 지웠는데, 자, 이쪽에 1차 측에 전압을 걸고, 전압을 걸면 여기 1차 측 전류가 흘러가고 여기 코일에 흘러갈 거니까 자석 파이가 생긴다 했었죠. 그럼 자석 파이가 생기는데 얘는 넘어가지 못한 애가 있고 넘어갈 수 있는 애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넘어가지 못한 애 우리가 누설 자석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 누설 자석이 없다는 얘기는, 얘는 없다는 얘기는 얘가 만드는 이 전류에 의한 자석들이 다 2차 측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라는 뜻이죠. 그럼 얘도 만드는 이 자석 다 다시 어디로? 이제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합 정도로 얘를 똑같다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 1이라는 숫자가 100%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100%. 그래서 우리가 얘를 1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죠. 자, 이번에는 쇄교 자석이 없는 경우라고 줄 때가 있어요. 또는 같은 말로는 유도 결합이 없는 경우, 이런 말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때 이 결합계수 이 K를 이제 뭘로 볼 거냐면 0으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0으로. 그럼 이제 뭐예요? 쇄교 자석이라는 거는 뭐냐면 방금 우리가 내일 썼던, 얘가 만들면 이쪽으로 가는 걸 우리가 쇄교한다 해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가는 자석이 이제 없다 하게 되면 얘가 만든 자석이 다 어디로 간다 이거? 누설 자석이 되겠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결합 정도가 뭐다? 아무것도 없다. 0이다라는 거예요. 0%. 그래서 0으로 보겠다 이게 0.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이 결합계수의 K의 범위를 한번 써줘요. 범위.
그럼 범위를 써보면 이 K는 이 0하고 요 1 사이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무리 작아도 0하고 같고 클 수도 있고 아니면 1보다도 못한다. 작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범위가 여기 사이에서만 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럼 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면 이거? 삼각함수의 코사인과 사인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제일 클 때가 1이고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제일 작을 때 언제?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얘는 얼마? 없으니까 0으로 보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결합 개수 하게 되면 여기까지 내용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면 거의 큰 지장은 없습니다. 문제 푸는 건. 자, 그러면 140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상호 유도 회로의 결합계수 K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단 M은 상호 인덕턴스, L1, L2는 자기 인덕턴스다 라고 주어졌죠. 그럼 이 공식 물어본 거니까 우리가 K는 하게 되면 어떤 값을 갖는다? 요거 물어보는 거 요거 그죠? 답 골라보시면 답 똑같은 모양 3번이 있다는 얘기죠.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우리가 기능사 문제잖아요 지금. 근데 요번에 기사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기사 시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능사 공부할 때 잘 공부하신다면, 까먹지 않고 잘 공부하신다면 나중에 산업기사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 그 다음에 141번. 자, 자기 인덕턴스가 L1, L2의 상호 인덕스 M의 결합계수가 1일 때 다음 관계는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이번에 결합계수 1이라고 줬으니까 이때 우리가 물어본 게 지금 가나다 다 보니까 L1, L2가 M과 같느냐 아니면 크거나 작냐 아니면 루트로 씌워진 값과 같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물어본 거니까 결합계수가 1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M은 얼마? 그러면 루트로 씌워진 L1, L2하고 같더라 라고 되는 거 답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2번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2번. 자체 인덕턴스가 각각 L1, L2 헬리인 두 원통 코일이 서로 직교하고 있다. 자, 이 두 코일 간의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얘네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들 서로 직각으로 돼 있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쇄교할 수 있는 이 자석이 전혀 없음을 뜻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무조건 직교란 무조건 나오면 그냥 생각할 것도 없어요. 직교 또는 이 직교란 말이 수직각 하던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상호 인덕턴스는 0이라는 거. 나오는 게 없습니다. 답 무조건 3번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3번. 이 인쇄 상태가 좀 그러네요. 자체 인덕턴스가 20mH와 80mH 두 개 코일이 있다. 양 코일 사이에서 누설 자석이 없다고 했을 때, 자, 상호 인덕턴스는 몇 mH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는 보기가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L1, L2로 주어진 상태에서 누설 자석이 없을 때 상호 인덕턴스 M 물어봤으니까, 자, M 값을 구하려고 봤더니 원래 K에 루트 L1, L2 값을 써야 되는데 누설 자석이 없다. 그 얘기는 여기 있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는 뭐다? K값이 1입니다 라는 조건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이니까 1을 대입하면 그냥 상호인덕턴스 M이라는 거는 루트 L1, L2를 그냥 구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주어진 숫자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숫자가 20mH니까 20 곱하기 80에 루트 씌워주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구해보시면 답이 40mH 나오는 거 답 4번에 있고요. 얘가 143번. 그 다음에 144번. 자, 자체 인덕턴스가 각각 160mH, 250mH의 두 코일이 있다. 자, 이 두 코일 사이에서 상호 인덕턴스가 150mH면 결합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죠. 그럼 이제 이 상호 인덕턴스 N값도 주어졌고 각각의 자기 인덕턴스 L값도 다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결합계수 K는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결합계수 K는 공식이 루트 L1, L2 분의 상호 인덕턴스 N값. 그러면 여기 이제 주어진 숫자를 넣어보면 하나 160, 하나 250 줬으니까 그대로 대입. 160, 250. 상에서 M이 주어진 게 150. 이렇게 놓고 계산기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눌러보시면 답이 0.75가 나옵니다. 답 2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결합계수에 대한 내용들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인덕턴스의 접속입니다. 자, 인덕턴스 접속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 앞에서 배웠던 저음 접속과 또는 콘덴서 접속을 했듯이 얘도 뭐다? 직렬과 병렬로 구분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접속하기 전 무조건 직렬, 병렬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좋은 소식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에서는 직렬값만 물어본다는 거. 그래서 병렬은 보지 않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렬하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구분해야 될 게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냐면 우리가 이 코일에다가 전류를 흘려버리면 이 전류에는 자석이 생긴다 했으니까 이 자석의 방향이 양쪽에 있는 이 코일과 같은 방향으로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되는지라고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뭐라 할 거냐면 하나는 가동 결합, 하나는 차동 결합이라고 할 거예요. 이 가동 결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코일의 방향이 동일시 같을 때 얘기해요. 같을 때. 근데 이 차동이라는 거는 이 코일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예요. 반대 일시. 자, 이렇게 구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시험에서는 문제를 낼 때 그림 문제를 낼 때도 있고 말로써 주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에서 말로써 주어질 때는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자석이 어떤 자석과 동일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가동결합. 근데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면 차동결합.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판단하면 되지만 그림 문제로 주어진다면 이 그림 문제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복선도 그림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복선도 하게 되면 좀 더 복잡한 이체적인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코일을 감아보도록 하자. 이렇게. 자, 이렇게 감은 상태에서 이쪽을 1차, 여기를 2차라고 봤을 때 이쪽의 전류를 I가 이렇게 흐릅니다 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이 전류가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는 모양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전류가 올라오면 암페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감아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석이 왼쪽으로 갑니다 라고 표현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 1차 측 자석이 왼쪽으로 갑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이 전류가 흘러서 다시 이 밑으로 와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갔다 다시 올라가고 하니까 이쪽에 이 전류도 올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또 감아주면 어떻게 돼요? 또 왼쪽으로 흐른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자석 파이2라는 것도 왼쪽으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자석과 이 자석이 지금 같은 방향이죠. 한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를 가동 결합입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감아봤는데 얘가 이 선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 뒤쪽으로 이렇게 감겨버린다면 당연히 이 전류가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죠. 내려가 버리면 이제 자석이 반대니까 그때는 차동 결합이라고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그림 말고 우리가 단선도로 줄 때가 있어요. 한 선으로 표현하는 거. 이렇게 코일을 우리가 이렇게 감는다고 했으니까 이런 모양에다 또 이런 모양을 이렇게 표현해 줄 때가 있죠. 그리고 이 양쪽에서 작용하는 우리가 선에서 M이 있다고 하고 얘를 L1, L2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봤을 때 여기에 이 전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을 때 이제 가동이냐 차동이냐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얘네들을 여기다가 점을 찍어놔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찍어놨을 때 한 방향을 이렇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류를 같이 흘려보는 거예요. 그럼 흘려봤을 때 이 도트가 어디 있다 지금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에 있다는 거. 그럼 또 흘렸다가 이쪽에도 당연히 뭐다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거니까 같은 들어가는 방향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우리가 자석이 같은 방향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동결합. 근데 반대로 이렇게 찍히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다 찍어주고 여기다 찍어줬을 때 그러면 이때 들어가는 전류의 방향을 본다면 얘는 들어가지만 쭉 흘렸다가 가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나오는 방향에 있다는 거. 그때는 우리가 얘를 차동 결합으로 본다 이게 차동 결합. 이해되세요 이제?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인덕턴스 L0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얘는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이 얘기예요. 자, 그럼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죠. 이 L1과 L2는 서로 지금 직렬 연결이죠. 그럼 우리가 합성정에서 직렬일 때 어떻게 해줘요?
그냥 더해주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그냥 무조건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요거 m은 얘한테도 있는 거고 얘한테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 거니까 얘는 몇 배? 2배짜리. 그래서 여기에 2의 m이라는 얘기예요. 어렵게 우리가 식을 구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냥 그림만 보고 간단히 쓰자는 얘기지. 그러면 얘네들은 가동일 때는 자석에 똑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얘네들이 똑같은 값을 이루고 있겠죠. 얘도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얘도. 그럼 얘는 뭐다? 플러스 값을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가동결합에 대한 공식. 아시겠죠? 근데 차동일 때는 얘하고 얘하고 자석 방향이 다르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반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값으로. 그래서 여기를 차동으로. 근데 여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부호만. 자, 그럼 공식 간단히 정리됐습니다. 이렇게만 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책에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드리고 이 식이 진짜 어떻게 구해왔는지라고 써놨어요. 여기 맨 위에. 그죠? 써놨는데 이거를 보실 필요는 사실상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냥 양쪽에 하나씩 작용하니까 하나하나 해서 2m으로 그리고 가동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 값으로 차동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만 판단해 주시면 공식 쉽게 외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45번 문제 보죠. 자, 자체 인덕턴스 L1, L2의 상호 인덕턴스 M의 코일을 같은 방향으로 직렬 연결한 경우에 합성 인덕턴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제 같은 방향으로 코일이 흘렀다 했으니까 얘는 뭐다? 가동, 차동. 가동이란 얘기죠. 가동이니까 우리가 가동할 때는 여기 플러스 값 때는 우리가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답을 풀어주시면 답을 4번 찍어주시면 4번 찍어주시면 되겠죠. 1번 찍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146번. 자, 자체 인덕턴스 L1, L2의 상호 인덕턴스 M의 코일을 자기적으로 결합했을 때 합성 인덕턴스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가동이다, 차동이다 말 줄었다, 안 줄었다? 안 줬다는 얘기죠. 그럼 그냥 합성 인덕턴스가 어떻게 구하냐 이 얘기예요. 그럼 요거 고르면 돼요, 그냥. 제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써놨던 거, 그죠? 그렇게 되는 거 답 골라주시면 답 4번에 있죠. 그 다음에 147번. 자, 그림과 같이 L1, L2, 헨리, 그다음 코일을 직렬 접속하였을 때 자기 인덕턴스를 구하여라. 단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 M은 헨리라고 합니다. 라고 주어졌어요. 자,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 얘가 이제 직렬은 직렬인데 이제 가동이냐 차동이냐 요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 풀 때는 시험장 가갖고 이렇게 전선을 전류 훈련하는 방향을 따라서 막 이렇게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죠? 따라가보고 1차 측 자석 방향 한번 해보고 2차 측 자석 방향 해보면 되죠. 근데 제가 실수 그림에다가 자석의 방향을 그려놨어요. 맞아요? 그럼 딱 보면 알겠죠? 가동결합. 이따 여러분들 심심할 때 한번 그려보세요. 진짜 가동인지. 그래서 가동결합이니까 우리가 답을 1번 찍어주시면 답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책 뒤로 펴보시면 148번. 자, 같은 보빈 위에 동일한 인덕턴스 L 헨리 두 코일을 같은 방향으로 감고 직렬 연결했을 때 합성 인덕턴스는 어떻게 됩니까? 단 두 코일의 결합 개수는 1입니다. 라고 주어졌네요. 자, 지금처럼 얘가 동일한 인덕턴스가 L 값이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감았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같은 방향으로 감았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가동 결합이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지금 뭐냐면 합성 인덕턴스가 뭐냐라고 줬어요. 그것도 결합 개수를 1로 주고. 그러면 공식 한번 써보도록 하죠. 가동이니까 L0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의 값인데 M을 안 줬으니까 이 M 값은 우리가 결합계수 그 K에 의해서 우리가 식을 써본다면 얘는 다시 얘를 K의 루트 L1, L2입니다 라고 써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이제 지금 1이라고 주어졌고 L1, L2가 다 뭘로 줬어요? L 값을 주어졌다 얘기죠. 이렇게. 그럼 얘는 L 제곱이 되니까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럼 얘는 그냥 L 값으로.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럼 답 지금 몇 번? 4L, 4번 나오겠네요. 이해되세요, 이거? 그 다음에 149번.
자, 0.25 헨리와 0.23 헨리의 자체 인덕턴스를 직렬로 접속을 했을 때 합성 인덕턴스의 이 최대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 최대값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요거에 대한 L의 맥시멈 물어봤다 얘기죠. 최대가 클 때. 그러면 지금처럼 얘네들이 직렬로 접속했을 때 인덕턴스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이 공식을 일단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M이라고 일단 설정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내가 최대값을 구하겠다는 얘기는 얘를 플러스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해줘야 돼요? 당연히 플러스 해줘야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일단 지우고요. 그러면 여기 M값 안 주어졌으니까 얘를 또 다시 한번 써보면 요거 K에다가 루트 L1, L2 값 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이 K값이 이제 관건이라는 얘기네요. 얘가 최대값 가려면 우리가 이 범위 배웠잖아요. 얘는 어디서 어디라고요? 최고 작을 때가 0이고 최고 클 때가 언제? 1일 때. 그럼 최대값 맞다니 이거 1을 대입하라 이 얘기죠 지금? 1 대입하면 여기 문자 모양 이제 어떻게 났어요 이걸? 이 계산하라는 거니까 이제 값만 넣으면 되겠네요. 여기 1 됐으니까. 그러면 L1 값을 0.25 플러스 이 뒤에 값을 0.23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0.25 곱하기 0.23 이렇게 하고 계산기 누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답 나오겠네요. 답 한번 구해보시면 답 2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0번. 자,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50mH, 80mH이고 상호 인덕턴스가 60mH이며 누설 자석이 없는 이 두 코일. 자, 누설 자석이 없다 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바로 쓰자마자 뭐 해야 돼요? K가 1이라고 이렇게 조건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 화동, 원래는 화동이라고만 줘야 되지 옆에다 가동이라는 말을 써주면 안 돼요 사실. 근데 가동 줘야했으니까 지금 가동 결합인 거 알 수 있겠죠. 이때 인덕턴스 L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합성 인덕턴스 L 값을 구하래요. L0. 그럼 L1 플러스 L2 플러스 K 값 줬으니까 우리는 다시 쓰면 2K의 루트 L1 L2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 K1이니까 이제 굳이 여기다 이제 쓸 필요 없이 그냥 2예요 라고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L1 값 주어진 게 뭐라고 주면 하나는 50 하나는 80 줬으니까 그대로 50 플러스 80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상인턴스 M 주어졌네? 주어지면 뭐 고맙죠 뭐. 근데 결합계수 누설 자석이 없다고 K 값을 1로 또 주기도 하고 문제가 좀 재밌네요. 이렇게 60 넣으면 되겠죠 이제 뭐 그냥. 저는 이거 안 준 줄 알았더니 주어졌네. 여기 놓고 계산기 누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답이 4번 나오겠죠 뭐. 계산할 때 조금 주의해서 할 게 뭐냐면 지금같이 이거 더 하는 건데 얘네가 원래 다 지금 단위가 뭐예요? 밀리헬리를 줬잖아요. 그죠? 또 이거 밀리헬리 줬다고 해서 여러분들 또 기분 좋게 여기다 밀리라고 써갖고 5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더하기 80 곱하기 10 마이너스 3승 해갖고 이렇게 계산하는 분들 계세요? 할 필요 없겠죠? 끝에 단위가 뭐다 얘는? 밀리헬리잖아. 그죠? 그냥 더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51번. 자, 그림 같은 회로를 고주파 브릿지로 인덕턴스를 측정하였더니 그림 A에서는 40mH, 그림 B에서는 24mH였다. 자, 이 회로의 상호 인덕턴스 M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일단은 A, B가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왼쪽 그림을 한번 A라고 한번 판단해보고 오른쪽 그림을 B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자마자 직렬인지 변연인지 판단부터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류부터 흘려보면 그럼 우리가 직렬인 거는 전류가 흘러갈 길이 뭐다? 한 개인 경우라고 했으니까 흘려봤더니 쭉 하나만 하잖아요. 그죠? 이건 직렬 연결한 거 판단됐고요. 그럼 얘가 이제 가동이냐 차동이냐 이거 판단하는 게 위해서는 전류 흐름 방향을 보라고 했으니까 흘러갔을 때 이 도트가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있고 쭉 흘려봤다가 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있으니까 얘는 가동 결합이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뒤에 거 그림 보세요. 뒤에 거는 뭐라고 됐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좀 거꾸로 되죠, 이렇게.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돼 있다가 다시 이렇게 나가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림이. 일단 따라가 보면 직렬인 걸 알 수 있지만 이 도트라는 이 점들이 여기하고 여기 찍혀 있다서 얘랑 똑같은 가동이라 하면 안 되겠죠. 따라가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방향이 있지만 얘는 나오는 방향. 얘가 차동이래.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는 가동, 차동이니까 이 식을 써보자는 얘기예요. L0, L1 플러스 L2 플러스 EM. 얘가 가동. L0,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EM. 이 값을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얘네들의 이 합이 더 큰 값이 지금 24가 더 크니까 얘를 가동으로 한번 보자. 그리고 얘를 차동으로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반대로 얘기했었죠. 반대로 얘기했으니까 이 반대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죠.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얘를 가지고 상황 인덱스 m이 얼마냐. 그럼 구해보도록 하죠. 얘가 a가 40으로 준 거. 하나 40이네. 잠깐만. 하나 40이고 얘가 40이겠네. 큰 거니까. 제가 뭘 본 거죠? 24, 40. 이렇게 보고. 그럼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n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뭔진 몰라도 여기 L1과 L2는 서로 얘는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들을 아예 전체적인 걸 뺄셈을 해보자 얘기예요. 그럼 얘하고 얘 빼버리면 없어진다는 얘기고 얘하고 얘도 똑같은 값이나 뺄셈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 2m과 요거 마이너스 2m에 대해서 또 빼기 해버리면 4m이 된다는 얘기고 얘를 빼버리면 16이 된다 얘기죠. 그래서 n값은 4가 되겠다 이 뜻이지. 그래서 4 돼 있는 거 2번 찍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몇 번이었어? 151번. 4라고 돼 있는 게 2번.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뺄셈 해주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그림 문제를 줄 때도 있고 그림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의 어떤 이 값이 있는데 얘네들이 가동일 때가 얼마, 차동일 때가 얼마. 근데 얘네들에 대해서 이 상호 인덱스 m이 얼마냐라고 그냥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는 방법을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바로 얘네들을 뜯기면 C만 세워갖고 서로 빼주기만 하면 된다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전자 에너지 보도록 하죠. 자, 전자 에너지는 지금 책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되는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또 다시 설명드리면 머리 아프고 저기 하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우셨던 이 식을 가지고 대처식으로 보자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전자 에너지라고 되는 이 W 값 보게 되면 2분의 1의 Li 제곱이라고 되는데 사실상 얘 이름을 전자 에너지를 조금 더 이름을 더 붙여주면 얘는 뭐냐면 얘는 코일의 축적, 저장 에너지예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그냥 W입니다 라고 바로 써보는 게 아니라 얘를 문자 대응시키자는 얘기예요. 코일에 먼저 되는 게 누구냐면 콘덴서예요. 콘덴서의 축적, 저장 되는 에너지. 기억나시나요? 콘덴서 W는 뭐가 썼어요? 2분의 1의 QV, 2분의 1의 CV 작성, 20분의 Q 작성 줄임자라고 써봤던 거 기억나시죠? 이걸 가지고 여기다 그냥 대처만 시키자 얘기예요. 자, 이제 대처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전압이 있어요. 이 전압. 이 전압은 우리가 대처하는 게 누구냐면 전류 I로 대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요 C 콘덴서 지금 방금 했던 코일을 가지고 콘덴서 바꿨죠. 얘처럼 이 콘덴서 이제 뭘로? L 값으로 바꾸자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전하. 이 전환을 뭘로 바꾸려면 자석 파이로 바꿀 겁니다. 자, 요거 관계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 관계가 또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실 교류편에 간다면 교류편에서 똑같이 대응만 할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내가 L에 대한 뭐 걸리는 전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압 구했었는데 그 뒤에 가서 C의 콘덴서에 걸린 전류 구하고 싶다면 그 전압에 걸린 공식들을 바꾸만 줄 거예요. 문자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꿀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코일에 축된 저장된 에너지입니다 한다면 2분의 1은 그대로 오면 되겠죠. 2분의 1 그대로 와요. 그럼 여기 파이 값이고 이 V를 뭘로 바꾼다고요? I 값으로. 그럼 파이 I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 또 한 번 쓰면 2분의 1에 여기 C를 뭘로? L로. 여기 V를 I로. 근데 여기 자승돼 있으니까 똑같이 자승값으로. 그럼 다시 한번 쓰면 얘는 2라고 쓰고 C가 뭘로 바뀌어요? L로. 여기 전화가 뭘로? 파이로 바뀐다 했으니까 파이 제곱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밑에 거 보세요. 자기 흡인력 있어요. 자기 흡인력. 밑에 거 W값 또 있네. 얘는 이거지 뭐. 자, 여기다 쓰자. 저번에 정리했던 공식이에요. 이것도. 원래 이름이 이거였죠. 단위 최적당 축적 저장 되는 에너지. 자, 그때 우리가 단위 최적당 축적 저장된 에너지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 W 값을 뭐라고 썼냐면 W는 자 이렇게 써봤어요. 2 실련 제로 분의 로우 S의 제곱 2 실련 제로 분의 D 제곱 2분의 1의 1 실련 제로 2제곱 2분의 1의 2D 줄 퍼 메타 삼수. 기억나시죠? 이 공식. 요거 이제 뭘로 바꾸면 돼요? 자기 쪽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쪽 바꿔주면 자 똑같이 바꿔보자. W는 숫자 2는 상수니까 2 그대로 내려오시고요. 요거 2 실련 뭐로 바뀐다고요? 지금 전기로 자기회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전계 정자계예요. 그래서 요거 2 실련은 뭘로 바꾸면 돼요? 뮤로 바꾸면 되죠. 요거 면전하 밀도니까 면자하 밀도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죠. 시그마 S의 제곱으로. 다시 쓰면 얘는 2 뮤 제로에 요거 전속 밀도니까 자속 밀도 B 제곱으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쓰면 2분의 1에 여기 2 실련이니까 뮤 제로. 전개색이 자개색이 2분의 1에 전개색이 자개색이 전속 밀도 자속 밀도. 똑같은 거죠. 앞에는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자, 또 기억해 보세요. 요거 값이 단위 면적당 받는 힘. 얘를 우리가 이 정전기 편에서 뭐라고 했어요? 정전 흡인력.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요? 자기 흡인력. 그죠? 그럼 얘 값이 뭐냐면 이 스몰 f라는 거는 전체 힘을 면적으로 나눠준 값. 근데 이 공식이 뭐와 같더라? 얘랑 서로 같더라. 그러면 이때 우리가 자기 흡인력이다 한다면 이 자기 흡인력도 이 스몰 f라는 거는 전체 힘을 면적으로 나눠준 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다? 얘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지. 다만 뭘로? 단위만 틀려. 단위. 이 단위가 뭐다? 뉴턴 퍼 메타 제곱. 제가 책에는 여기 간단히 써놨지만 사실상 본 내용이 이거예요. 자체가. 앞에 써드렸던 거 그대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렵게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어떻게 이제 풀어서 대응시킬 건지만 요것만 이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요. 이어서 문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